아파트도 전세도 월세도 직장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다 막혔습니다. 그것도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전세 만기가 6개월 남았는데 주변 매물이 싹 사라진 경험 있으세요? 아파트는 평균 15억이고 전세는 61주째 오르고 있고 빌라는 전세 사기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고 월세는 월급의 36%를 가져가는 상황. 그냥 다 막힌 거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기분 탓이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요, 직장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씩 하나씩 구조적으로 닫혀온 거예요. 지금부터 이 선택지가 왜 전부 막혔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뭔지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한 가지 장면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해요. 전세 계약이 끝나는 게 6개월 남았습니다.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 이번엔 직접 들어가서 살 것 같아요. 이제 새 집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부동산 앱 켜봤더니 근처 전세 매물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꽤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있는 건 너무 비싸거나 조건이 너무 나쁘거나. 이게 한두 명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숫자로 보면요, 서울 전월세 물량이 올해 초만 해도 44,077건이었습니다. 그게 3개월 만에 33,395건으로 줄었어요. 31.1% 감소입니다. 마트에 가서 계란 코너에 갔더니 계란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구하러 갔더니 물건 자체가 없는 거예요. 특히 직장인들이 많이 사는 구에서 더 심해요. 노원구 전세 매물이 54.1% 줄었고요. 구로구는 56.6%가 사라졌습니다. 강북구도 47.9% 감소해요. 절반 가까이 혹은 절반 이상이 사라진 거예요. 서울 전체 전세 매물이 3만 건 아래로 내려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공급이 구조적으로 막히고 있는 건데 이건 이따가 빌라 얘기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매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냥 아파트 사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숫자로 보면요, 그 선택지도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닫혀 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2025년 말 기준으로 1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최초로요. 15억. 이 숫자가 직장인한테 뭘 의미하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숫자로 보면요, 지금 직장인 월 평균 임금이 420만 5천 원입니다. 이걸 한 달도 빠짐없이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모으면 15억 모으는데 정확히 312개월, 26년이 걸려요. 지금 30대 직장인이라면 집 살 때쯤 56세예요. 이게 이른바 PIR, 주택가격 소득 비율 13.9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연수가 13.9년이 아니라 세후로 계산하면 26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사면 되지 않냐 싶잖아요. 여기서 또 막힙니다. 지금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02%예요. 2022년 10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5억 원을 30년 만기로 빌리면 매달 원리금이 332만 9천 원 나옵니다. 월급의 79%예요. 밥값이랑 교통비를 내면 사실상 남는 게 없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그래도 어떻게든 대출 받아보려고 은행 가면 또 문제가 있어요. 15억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까지만 빌려줘요. 15억에서 6억을 빼면 9억이 자기 돈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강남은 26억이에요. 거기다 대출은 2억밖에 못 빌려요. 24억이 현금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직장인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구매 불가 선언이에요. 아파트 선택지는 막혔습니다. 그러면 전세라도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세도 61주째 오르고 있거든요. 서울 전세 가격이 61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으로요. 1년하고도 2개월이 넘도록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간단해요. 들어올 공급이 없기 때문이에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9,195가구입니다. 작년에 42,577가구가 들어온 것에 비하면 31.4%가 줄었어요. 그리고 8년 의무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는 물량이 22,822호인데 이게 임대료 제한이 풀리는 거거든요. 집주인들이 그동안 묶여있던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려받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공급은 줄고 가격 제한은 풀리고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빌라, 연립 같은 B아파트는요? 잠깐, 여기가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숫자로 보면요, 서울 B아파트 준공 물량이 2018년에 35,006가구였어요. 작년 2025년에는 4,680가구예요. 86.1% 급감입니다. 거의 씨가 말랐다고 봐야 해요. 착공 비중도 봐볼게요. 2021년에는 전체 착공의 39.7%가 B아파트였는데
2025년에는 14.5%로 떨어졌어요. 지금 공사 중인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냐? 옛날에 비유를 하나 들면요. 참새가 곡식 먹는다고 다 잡아냈더니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다주택자 규제로 빌라 임대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 버렸어요. 공급 주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 결과 비아파트 공급이 붕괴됐고 빌라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물건 자체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게다가 전세 사기 공포도 있잖아요. 비아파트 전세로 들어갔다가 보증금을 날린 사례가 이어지면서 이제 비아파트 임차 중에서 월세 비중이 79.7%까지 올라갔어요. 사상 최고입니다. 전세를 주겠다는 집주인도 전세로 들어가겠다는 세입자도 다 줄어버린 거예요. 전세도 빌라도 막혔습니다. 그러면 월세로 살면 어떨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숫자가 나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2026년 2월 기준으로 151만 5천 원입니다. 역대 최고치예요. 직장인 월 평균 임금 420만 5천 원에서 월세 151만 5천 원을 내면 36%가 월세로 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자는 값만 내는데 월급의 3분의 1이 넘게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64%로 식비, 교통비, 통신비, 보험, 부모님 용돈, 경조사비를 다 내야 해요. 저축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이게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갱신권을 한 번 써서 2년 더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있거든요. 그 갱신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2027년, 2028년이에요. 그때 집주인들은 2년 동안 못 올렸던 걸 한꺼번에 올려받을 거예요. 전세든 월세든 그때 또 한 번 파고가 올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 2027, 2028년 전세 대란 2차 파고를 경고하는 이유예요. 아파트도 막혔고, 전세도 막혔고, 빌라도 막혔고, 월세도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인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파트 구매 막혔습니다. 평균 15억에 금리 7%대, 월 원리금 332만 원. 버틸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전세 막혔습니다. 61주 연속 상승에 공급 절벽, 물건 자체가 없어요. 빌라, 연립 막혔습니다. 준공이 86.1% 급감했고 전세 사기 공포까지 겹쳤어요. 월세 한계에 와 있습니다. 월급의 36% 그리고 2027, 2028년 2차 파고까지 예고돼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디엔가는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덜 손해보는 선택이 뭐냐? 저 같은 직장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지금 갱신권이 남아있다면 지금 쓰는 게 낫습니다. 2027, 2028년 전세 대란 2차 파고가 온다면 그때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금은 굉장히 소중한 완충제예요. 두 번째, 만기가 이미 도래했다면 무리하게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려는 것보다 현 거주지 인근에서 물량을 잡는 게 현실적이에요. 이사 비용이랑 보증금 차이를 생각하면 이동 자체의 비용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세 번째, 아파트 매수를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면 금리 7%대에 월 원리금 332만 원. 이 숫자가 실제로 버틸 수 있는 수준인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랑 그 숫자를 실제로 매달 낼 수 있냐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단순 감정으로 움직이면 50년 뒤에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어요. 서울 자가 점유율이 44.1%입니다.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30 세대 무주택 가구가 99만이에요. 이 상황이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직장인 세대 전체가 직면한 현실이에요. 선택지가 없다는 게 기분 탓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된 현실이라는 것. 이걸 알고 나면 적어도 틀린 선택은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